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관련해서 1과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기출 기반으로 자주 나왔던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자동차 검사는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뭐 시도지사냐 국토교통부냐 이런 거 문제 나와요. 자동차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신규 검사는 신규 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 검사는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튜닝 검사는 자동차를 튜닝한 때 실시하는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임시 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수리 검사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운행하려는 때 실시하는 검사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중요합니다. 비사업용은 최초 4년, 그 다음부터는 매 2년마다예요. 처음에 차를 사면은 여러분이 4년 후에 정기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용으로 샀다 그러면은 차를 산 지 2년 뒤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고요. 그 뒤에는 매 1년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용 대형 화물 만약에 2년 이하다 그러면은 1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초과된 거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요. 종합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나 개월수는 똑같아요.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이 안 됐을 경우 매 1년마다, 그 뒤부터는 6개월마다예요. 그리고 화물과 다르게 승합차,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화물차, 승합차. 화물은 1년,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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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합차다. 승합차는 8년 동안은 매 1년마다 받아요. 종합검사도 마찬가지로 매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승합차 연식이 8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6개월마다 받아요.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물차는 2년 이하 1년, 2년이 지나면 6개월. 승합차는 8년 이하는 1년, 8년 초과는 6개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화물차는 좀 차가 망가지기가 더 쉽잖아요. 승합차는 사람이 타지만 화물은 물건도 싣고 막 무거운 것도 싣고 더러운 것도 싣고 막 좀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은 매 1년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만 2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받는다. 하지만 사람 태우는 승합차는 8년 동안은 매년마다 받고 8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받을 경우에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는 4만 원 납부라고요. 30일이 지나면 더 냅니다. 근데 문제로 나오는 적은 없었어요. 다음. 자, 운행 제한 차량입니다.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은 뭐냐면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동차 바퀴 두 짝당 10톤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퀴 6개면은 뭐 30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차량의 폭이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 시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그렇죠. 이거는 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축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차량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그러면 운행이 제한된다. 진로 양보 의무입니다.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의 좌측이 아니라 우측 가장자리예요. 근데 보통 실제 현장에서는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 가고 2차로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고 가운데를 뚫어주고 뭐 모세의 기적이 났다 뭐 이렇게 앰뷸런스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악천후 시 운행 속도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와 노면이 젖었을 때, 최고 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와 노면이 얼었을 때, 그리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 최고 속도보다 50% 감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냐? 최고 속도의 20% 감속이니까 20이죠. 20을 그대로 외워서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노면이 젖었을 때구나. 미만이에요, 미만. 그리고 그 이상이다. 눈이 20mm 이상이 쌓였다. 그러면은 최고 속도의 반을 줄여라 이런 거고, 노면이 열었을 땐 당연히 줄여야겠죠. 미끄러지니까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가시거리 100m일 경우에도 최고 속도의 50%를 줄여야 됩니다. 다음. 자, 도로별 차로 등에 따른 속도입니다. 일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경우에는 60km/h, 그리고 최저는 제한이 없어요.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80km, 최대 속도 80km, 그리고 최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시골길에서는 60km고 2차로 이상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80k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80km가 많죠. 자, 고속도로 편도 1차로일 때,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편도 1차로일 때는 80km, 그리고 최저는 50km고요.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최고 속도 100km, 최저 속도는 50km. 고속도로 최저 속도는 똑같죠. 최고 속도는 80, 10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90km, 그리고 최저 속도는 30km입니다. 자, 일반 도로는 최저 속도 없고 60, 80이고요. 고속도로는 80, 100, 그리고 최저는 50. 자동차 전용 도로는 80과 100의 중간인 90, 그리고 최저 속도는 30km입니다. 서행 및 일시 정지 등입니다. 서행은 무슨 뜻이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서행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정지란 무엇인가요? 서행은 뭐냐면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에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데 즉시 정지시킬 정도. 즉시라는 말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되겠네. 즉시 정지시킬 정도로의 느린 속도라는 거고요. 정지는 0km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지라는 거죠. 그리고 일시 정지는 차의 바퀴가 잠깐 정지한 거예요.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 정지 후 비보호에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 일단 정지한 다음에 다시 가도 된다. 자, 그럼 다음. 자, 신호등의 신호 순서입니다. 4색 등화, 3색 등화. 이 정도가 있어요. 4색 등화는 뭐냐? 녹색, 그 다음 황색, 그 다음 적색 및 녹색 화살표, 그 다음 적색 및 황색, 그 다음 적색. 3색 등화는 뭐냐? 녹색, 황색, 적색. 보통은 3색 등화인데 좀 대도시 같은 데 가면 4색 등화가 많이 있죠. 뭐 비보 좌회전이라든지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4색 등화는 녹색, 황색, 그 다음에 적색 및 녹색 화살표. 좌회전 하시오. 뭐 이때부터 뭐 좌회전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색도 있고 녹색 화살표에 대한 황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적색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차량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는 원형 등화예요. 뭐 사각 등화 이런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신호등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원형 등화입니다. 녹색 등화는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 가능하고요. 이거 다 운전면허랑 똑같은 거예요. 비보 좌회전 표시 또는 비보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 황색 등화는 차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주의죠. 자, 그리고 황색 등화에서 주의할 거는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진입했을 경우에는 직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적색 등화.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요. 차만은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만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만은 우회전 3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이 불가능하고요. 자, 다음. 자, 운전면허 결격 사유입니다. 운전면허 못 따는 경우는 뭐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당연하죠. 한쪽 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딸 수는 있어요.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대형이랑 특수면허는 딸 수가 없고요.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랑 듣지 못하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일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못 쓰는 사람은 딸 수가 없지만 신체 장애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고요.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딸 수 없어요. 그리고 의약품, 뭐 좀 마약 대마한 사람이거나 알코올 중독자는 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처벌 특례의 예외입니다. 피해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이고요. 도주를 했거나 음주 측정 불응을 했거나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를 받습니다. 뭐 무조건 너는 잘못했다 이거예요. 12대 중과실이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12대 중과실은 신호 지시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이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그리고 20km를 초과한 속도 위반 과속 사고입니다. 과속은 20km 초과했을 경우 과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그리고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보도에서 사고 나면은 무조건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승객이 추락해도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은 사고 나면 안 돼요.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자, 다음.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주 사고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뭐냐? 사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갔을 경우,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 이탈했을 경우, 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신고했을 경우, 그리고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그냥 갔을 경우, 대충 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 없이 그냥 갔을 경우, 이것도 뭐 사고 현장 이탈하는 거랑 똑같죠. 일단 119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면 이건 뭐 도주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도주 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부상 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해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갔을 경우, 연락처 안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타인한테 의뢰해서 피해자를 후송 조치했을 경우, 내가 크게 다쳤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119나 112에. 그러면 타인한테 의뢰해서 다른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해가지고 피해자를 후송 조치했을 경우에는 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일단 너무 혼잡하고 정지가 어려워. 그러면은 일부 조금 앞으로 간 다음에 정지했을 경우, 그리고 되돌아와서 조치했을 경우에는 도주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속도 위반 과속사고. 속도 위반 20km 초과했을 경우에는 속도 위반이라고 해요. 자,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에서 20km 초과했을 경우에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과속사고라고 합니다. 예외는 20km 이하로 과속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니에요. 과속사고 아닙니다. 그리고 20km를 초과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대물 피해만 입었을 경우에도 과속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사고 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냐?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이 있는데요. 운송사업은 직접 하는 거예요.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직접 하는 사업. 운송주선사업은 부동산 중개랑 똑같아요.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점에 의뢰해서 운송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권자나 변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화물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시도지사는 아닙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은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아니면 국가에서 해요? 국가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화물자동차.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허가 거부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왜 거부를 하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근데 취소했을 경우에는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 과태료를 받았거나 뭐 좀 위반해가지고 안 좋았다. 그러면은 집행이 끝난 후에 2년. 근데 만약에 허가가 취소됐다는 거는 더 중요한,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보다 더 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5년. 법 위반했을 경우에는 집행 끝난 후 2년. 허가 취소되면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책임은 뭐냐?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뭐 무조건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된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경미한 사항이 뭐냐? 대표자 변경, 뭐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사업소, 영업소, 취물 화급소의 이전, 뭐 이사 갔다 이런 거,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관련 발급 재발급 관련해 갖고요, 이것도 가끔씩 나와요. 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신청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격증명 재발급이다. 자격증명이에요. 증명은 사진 2장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한 장이고요.
그리고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진 다 한 장인데 운송종사 자격 증명의 경우에만 사진 2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 자격 20세 이상일 것, 20세, 만 19세 아닙니다. 20세 이상일 것, 그리고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인데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시에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정밀검사 기준에 맞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이런 거는 금방 다 아시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운전 경력 2년 이상일 것, 20세 이상일 것. 자, 숫자 2예요. 20세, 2년.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상.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가 가끔씩 나와요. 대기오염 물질은 무엇인가? 온실가스란 무엇인가요? 1, 2, 3, 4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고르실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뭐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의 물질을 얘기하고요. 온실가스는 뭐냐?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메탄 등입니다. 가스는 무엇이냐?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상의 물질을 말하고요. 검댕은 연소 시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해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론, 미크론이라고도 해요. 1미크론 이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덜 중요해요. 그래도 좀 중요하지만 약간 덜 중요한 거. 이전까지는 거의 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급하면은 좀 넘기거나 그냥 적당히 한번 읽어보고 폐기하면 됩니다. 자, 도로 종류는 무엇이냐?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유료 도로법상 유료 도로,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농어촌 도로, 그리고 기타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는 무엇이냐? 고속 운행 시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해요. 말 그대로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죠. 음주운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어쨌든 출제는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은 즉시 취소예요. 그리고 0.03% 이상일 때 사람을 치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취소입니다. 자, 0.03은 사람을 쳤을 때, 0.08은 그냥 걸리면 무조건. 그리고 다음. 자, 자동차의 차량 기산일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차량 기산일이란 무엇인가? 재작년도에 등록이 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 등록일을 차량 기산일이라고 해요. 재작년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재작년도의 말일을 차량 기산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25년 9월에 제작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차를 10월에 샀다. 그러면은 최초 신규 등록일에 10월에 차량 기산일이 시작되는 거고요. 만약에 2025년 9월에 제작이 됐는데 2026년도에 샀어. 그렇다면은 2025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차량 기산일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하는 사람. 시도지사죠.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이 차를 사면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어디를 가요? 시청 가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회전의 제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자,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자 역시 시도지사예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자, 보면은 서울특별시는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하고 규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규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방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안 해요. 오래된 디젤차도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렇게 따지면은 시도지사로 하면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랑은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아우르는 거예요. 뭐 하지 마. 그러면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시도지사는 자기 시 아니면 자기 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은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택배용 1톤 이하 벤형 화물자동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버스, 택시, 그리고 택배용 1톤 이하 벤형 화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귀에 꽂고 반복해서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들으면은 평균 무조건 60점 넘어요. 여러분은 왜냐면 이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운전면허 자격증을 이미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운전 경험 플러스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 그 정도만 알면은 평균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